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아마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부모님 당황하시고 반대하실 텐데 반대하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세요. 혹시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하실 분들 한숨 고르고 좀 더 생각해보고 확신하면 결혼하시길 바래요. 전 여자라 여자 입장에서 쓸 건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하면 많은 고민 끝에 결혼하세요. 물론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케바케지만 전 잘 사는 쪽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 중 제가 독보적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고요. 10살 차이 결혼이었어요. 한 명은 남편이랑 6살 차이, 또 한 명은 2살 차이, 한 명은 최근에 2살 연하랑 결혼했어요. 제가 29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남편 나이 39살이었어요. 사람 성실하고 착하고 직업 탄탄하고 직급 높고 다른 친구들 남친보다 어른스럽고 진중하고 뭐 장점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20대 남자나 30대 초반 남자는 남자같이 안 보였고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친정에서 반대 엄청 심했는데 특히 친정아버지가 알아 누우셨어요. 그 반대 무릅쓰고 무슨 세기의 사랑하는 양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 3년 차, 일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남편은 밤마다 끙끙대요. 짜증내고 그러진 않는데 밤마다 끙끙 앓아요. 이불 말고 침대 구석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고요. 처음엔 놀라서 병원 데리고 다니고 검진받고 그랬는데 그냥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라는 거 알았고요. 장 보고 무거운 거 집에 나르면 그날 파스 몇 통 붙여야 하고 그냥 골골대요. 나들이 같은 것도 잘 없어요. 연로하신 분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잘 못 걸으시고 잘 못 뛰세요. 해외여행? 말을 말겠어요. 물론 신체 나이 10에서 20대인 분들도 많으십니다. 케바케입니다. 저도 알아요.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이해심이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 꼰대 기질과 애 같은 기질이 합쳐져서 발현돼요. 와, 물론 이해는 해요. 남편이랑 저랑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배경이 너무 다른 거죠. 남편은 아랫사람이 해야 할 도리와 자기 케어를 동시에 바래요. 뭐만 하면 당신 세대는 모른대요. 아는 척 장렬이에요. 근데 또 애처럼 돌봐줘야 돼요. 전에 뭐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손목 삔 적이 있었는데 아프다 병원 간다 했더니 자기 나이엔 항상 손목이 삔 것처럼 시큰거린대요. 같이 가서 남편도 침 맞았고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하나같이 저 모양이에요. 근데 넷 중 연하 남편 있는 친구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그 남편은 신체 나이라도 어리잖아요. 제가 최고령자랑 사는데 제일 고답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모임 있었을 땐 말도 하기 싫네요. 제 남편이랑 친구 남편이랑 띠동갑. 남자들끼리 서열 엄청 나누는데 우리 남편이 나이로는 최고 서열이잖아요. 최고 서열답게 액티비티 못하고 리조트에서 쉬었어요. 무슨 대왕대비 마냥 쉬었어요. 그 다음에 6살 차이 나는 친구네가 복귀했고요. 우리가 맞이했어요. 남편이 땡땡씨 왔는가 이래요. 나이 차이 덜 나는 순서대로 숙소에 복귀하더라고요.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제일 싫은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와, 남편 부하 직원 와이프보다 제가 나이 더 어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편 보고 능력자라고 안 해요. 그냥 저를 측은한 눈길로 봐요. 네, 저라도 절 보면 측은할 것 같아요. 쟤는 뭔가 뭐길래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했나 하자 있나 이런 거요. 실제로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농담조로 사모님은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했냐고. 너무 순진하셨나 봐 이런 거요. 내가 몇 살인데 사모님. 여기서 한번 멘탈 나가고요. 그냥 남편이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저도 20대의 저를 한 대 치고 싶어요. 세계가 진짜 다차원이라면 전 지금 당장이라도 20대의 저한테 가서 귓방망이를 한 대 갈길 거예요. 어릴 땐 대단해 보이던 남편의 스펙, 직급 등 지금 30대 되어 보니 오히려 그건 진급이 늦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남편 나이 되면 그 정도 직급, 아니 더 직급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는 아이가 대학 갈 때쯤은 이미 남편은 은퇴. 저는 그때까지 아직 생계활동 할 거고 벌써 노후 문제 걱정하고 있어요. 또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팍팍 늙어가요. 애는 제가 낳았는데
아들인데 애랑 놀아주고 나면 그날은 몸을 못 가눠요. 그건 사람 자체가 허약한 거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 남편은 그렇지 않았대요. 사진이 죄다 운동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저랑 연애할 때도 저 정도까진 아니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조금씩 들 때마다 푹푹 꺾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2번 꺾일 나이면 남편은 5번 꺾인 거예요. 당연히 30대 초반이랑 40대 초반이랑 체력이 다를 거고 그 체력의 차이가 꽤 커요. 저도 20대랑 지금 체력이랑 다른데요 뭘. 식습관도 점점 지나치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어서 저랑 생활 패턴, 식습관, 육아 방식 모두 차이 나고 여가 활동 같이 못 즐기고 주말엔 그냥 산 송상처럼 누워있고 6살 차 남편이랑 사는 친구도 저랑 비슷하고 나머지 2명이 나름 제일 잘 지내네요. 참, 남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가 너무 어리고 여자가 10살 연상이라면 아마 그것도 비슷할 거예요. 정말 신체 나이와 전신 연령은 못 이겨요. 결혼할 때 저보다 한참은 더 사신 언니들이 왜 우리 남편을 선택 안 했는가 그런 합리적 의심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늦게 얻은 첫 애라 아이한테 애는 쓰는데 애쓰는 만큼 신체 능력은 따라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 에휴 사는 게 뭔지, 노화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건 또 뭔가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뭐 이렇나, 왜 사람은 늙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철학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역정을 내시네요. 일단 남자분들 역정 내지 마세요. 남녀 불문 또래끼리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남녀 가르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 지칭할게요. 나이 많은 인간 50명 중 건강한 인간 뽑기. 나이 어린 인간 50명 중 건강한 인간 뽑기. 어느 쪽이 건강한 인간을 뽑을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적은 돈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소소하게 로또 사는 것처럼 인생에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하여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인데 오히려 나이 많은 쪽이 더 건강하시다는 분들 축하드려요. 인생 잭팟 터지신 거예요.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신 거예요. 정말 멋져요. 저도 나이 차 많이 나는 부부들이 다 저처럼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부부 많이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서 나이차 많이 나는데 막 활력 있게 사는 부부 아직 못 봤어요. 뭔가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슬프고요. 남편도 운동해요. 하는데 원래 체력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30대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의 체력이 또 너무 차이 나요. 운동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전에는 냉면 그릇만큼 몸이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남편은 간장 종지만큼 받아들이는 느낌? 저도 20대 때보다 지금이 뭘 해도 더 힘들어요. 나이 많은 사람 자체를 후려칠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부부는 비슷하게 늙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km로 늙어가는데 남편은 40km로 늙어가잖아요. 같은 또래면 비슷하게 늙어가겠죠? 서로 힘든 것도 비슷하고 그럼 생활 패턴도 비슷하게 맞을 거고요.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냥 이쯤에서 끝낼게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의 사례인데 저는 여초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기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또래라 하면 배우자의 나이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정도? 하여튼 그 부부들은 서로 건강 걱정하는 게 비슷해요. 아, 30대에 접어드니까, 아님 40대에 접어드니까 몸이 힘드네. 영양제 살 때 남편 것도 같이 사야지. 왜냐? 건강이나 기초 체력이 비슷하거든요. 저 포함해서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는 남편 뭐 먹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어린 쪽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몸은 일단 뒤로 밀어요. 서로 남편 얘기할 때도 제가 30대니까 동료의 30대 남편 얘기가 나오면 신랑 비타민이랑 루테인 이런 것 좀 먹여봐. 저 포함 나이 많은 배우자 건강 얘기가 나오면 영양제가 아니라 한약 다려 먹이는 얘기 나와요. 막 녹용에 뭐에 넣고 푹 달여서 먹이래요. 눈이 침침하다 그러면 젊은 배우자들이 있는 직원에겐 컴퓨터 많이 써서 그렇다 하고 저희 남편은 눈 침침하다 그러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남편이 시스템 개발자라서 컴퓨터 제일 많이 쓰는데 또래 부부들의 관심사는 건강, 저희 부부의 관심사는 생존 이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남자니까 뭐 약 잘 다려 먹이고 해야죠. 어디 놀러 갈 계획 짜면 친구들이 제 눈치 봐요.
땡땡 아빠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말끝은 흐려요. 그러기에 전 눈치껏 빠져줍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다녀야죠. 두 번째 추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나이 차이, 위아래로 4살 차이 이상이 있으신 부부들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거 정말 복받은 거 맞아요. 체력이 서로 비슷하게 맞으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편 욕먹이면 좋냐고 하시는 분들 아들 낳고선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우연히 나온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10살 어린 여자 혹은 10살 많은 여자 데려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된다네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아쉬움이 있듯이 남편도 나름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안 거죠. 남편이랑 저랑 교육 과정만 해도 3차 차이가 나요. 남편이랑 제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도 서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남편도 나름 답답하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더 답답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은 일단 주기보다는 받는 게 더 많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안타까워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분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안타까움과 짜증, 애증이 된 듯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하기는 아깝고 최대한 잘 살아봐야죠. 이전 글에선 제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놓자 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들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삶의 공유 문제에서 크게 드러나요. 비슷한 연령대면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오면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고 비슷한 입시를 통해서 대학을 다녔고 비슷한 취업난을 겪고 비슷한 직장 생활을 해요.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부터 그런 비슷한 삶을 공유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면 현 시점의 문제도 비슷하게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우자 혹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지 말자 이런 계획이 잡히고 그게 곧 부모의 육아의 가치관이 돼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적어도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대신 저때 저랬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부부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요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제가 경험한 세대보다 10년은 앞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만약 20대 초반 친구들과 얘기하면 그럴 거니까요. 나이가 많은 쪽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선 일정 부분에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한쪽이 일반적으로 들어야 하죠. 근데 삶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어린 쪽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결국 손뼉이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가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 얘기에도 속이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남는 게 없다는 생각,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육아 문제에서도 전 체벌과 훈육의 과도기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남편은 체벌 시대에서 학창 시절을 대부분 보냈어요. 또 다양한 전공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고 아무래도 저보단 성별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자 파일럿에 대해 얘기하면 남편은 약간은 회의적이죠. 이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 친구들보다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예요. 부모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가치관을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시키나요? 육아 문제에서 서로 당신이 과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감정이 상하니까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삶의 질이 다소 낮은 편이에요. 돈이요? 물론 비슷한 또래끼리 사는 부부들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까지 봐야 하잖아요. 돈벌이 수단이 있으면 쥐어짜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졸라매면 돼요. 그러고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독립하죠. 그런데 나이 차 나는 부부는 한쪽이 어쩔 수 없이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닐 때의 경우가 많고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쥐어짤 돈벌이가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서 아껴서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아껴서 쓰는 거랑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쪽이 일반적으로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몇몇 남자분들이 여기서 너네는 어차피 남편한테 얹혀 살잖아 이런 말 하실 분 있을 건데 요즘 맞벌이 안 하는 부부들 거의 없어요. 저는 이 기준에서 말한 거고 꼭 남자가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여자 쪽이 나이 많은 것도 전제해서 말하는 거니까 노하지 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률적으로 적어요. 육아 생활을 즐기기에는 아무래도 서로의 체력 차가 있고 부부가 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듬성듬성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체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한 또래 부부들은 부부만의 시간을 잘 채워나가죠. 여행이나 취미활동 그런 것들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뭔가를 같이 했다는 게 나중에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곱씹을 수 있는 재료가 돼요. 저는 그런 삶의 기여를 남편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대로 고민하게 될까봐 안타깝고요.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 남편은 50대가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체력이 약할 거예요. 젊은 아빠들에 비하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의 결이 적을 거예요. 그런 삶이나 시간의 공유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래 부부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이차 나는 부분들은 아주 노력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끔 힘들게 하죠. 남편 혹은 아내가 동안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또래 부부들은 동안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얼굴이니까요. 체력 논할 게 없어요. 사실 젊은 체력이니까요. 저도 남편이 또래보다 동안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또래랑 산다면 동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물론 이건 케바케고요. 젊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부부도 있고, 나이차 나는 부부 중 하나인 우리 부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산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원래 상견례는 5월에 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3월에는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네 회사가 제공하는 웨딩홀이 있어서 가입 예약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제 예비 시누이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쳐서 남자친구한테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지 말자고. 제가 원하면 결혼을 얼마든지 미뤄도 된다고 붙잡아서 보류 상태예요. 좀 길어도 읽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믿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번 1월에 코로나 번지기 전에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남친은 12월에 저희 집에 와서 이미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친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고 인사 갔을 때 집에 그 흔한 불상, 부적? 암튼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굴비, 잡채 등 한상 차려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잘 만났다 했어요. 단지 하나 걸렸던 건 그 자리에 남친의 누나가 있었는데 저를 정말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겨드랑이 사이, 정수리 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느낌? 어색해서 시선 둘 곳을 못 찾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한 20분 정도 서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동안 별말 없이 제 주변만 살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색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 없던 사람이 밥 먹기 시작하면서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보자면, 윗대의 어르신 중에 무관이셨거나 운동선수였던 분이 계시느냐 라길래 맞다, 장군 출신 조상이 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느냐 라길래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긴 하셨는데 의료 종사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가, 지금 터에 살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지? 라는 질문에 많이 다녔다. 초등학교만 3개 다녔다. 그냥 전세 계약 끝날 때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겼다. 어릴 때 좀 몸이 많이 약해서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큰 병은 없어도 많이 앓긴 했다.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지금 집에 살았는데 그냥 다 커서부터 좀 건강한 체질로 바뀐 것 같긴 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 동생 혹시 물 있는 데서 만났는가? 라고 물어보시기에 취미로 화실 다니면서 만났다. 수채화도 물이라면 물인가? 라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화실이 강원도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시부모님 말씀하실 틈도 없게 쏟아냈었는데 남친 아버님이 말리시면서 그만하고 밥부터 먹으라고 말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우이도 질문을 멈췄어요. 그 자리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카페로 가더니 그때 말해줬어요. 자기 누나가 신병 앓은 지 2년 됐고 신내림 결국 받은 지는 2개월 됐다고. 혹시 오늘 누나가 질문했던 것들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누나 대신 자기가 사과하고 원하면 누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점잖으시고 누님 질문이 좀 생경하긴 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자리라 아 그래?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깨달은 거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무교인데 그냥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 사회라고 인문학적으로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저한테 강요한다면 싫겠지만 그다지 선입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거 없었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어머님이랑 간혹 전화하면서 결혼에 관해 상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5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남친 누나였고 너무나도 정중하고 긴 문자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잠시만 시간 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로 올 테니 어디든 말만 하라고까지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미심쩍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거 알지만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보자고. 아니 사실 남친한테 말한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그저 둘이서만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하자고요. 결국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점심때 근처 번화가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밥은 됐다면서 밥 먹으면서 할 얘기 아니라고. 평일 점심때였고 근처에 회사가 많지도 않은 술집 많은 번화가에 있는 카페라 한적해서 진짜 카페에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친 누나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고 하는 행동을 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 남동생이랑 결혼하지 마요. 그래야 땡땡씨가 살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나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참 그 표정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제 남친한테는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대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남친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 귀신은 남친의 증조 할아버지의 본처. 하지만 그 귀신은 딸을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은 낳지 못해 결국 쫓겨났고 지금의 자손들은 후실의 자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처가 귀신이 돼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붙어서 대를 끊으려고 악이 받쳐 있다고요. 남친이 3대 독자인데 진짜 온 친척 통틀어 이 집의 각 대마다 남자가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나마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너거러운 성품들이라 조상들이 한 맺힌 귀신한테서 여식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남친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셨대요. 첫 번째 결혼은 남북 분단되면서 생이별하셨고 두 번째 분은 사별하셨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낳으신 할머니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상이 무관이어서 자손을 지키는 방식이 다소 호전적인 기운이라며 누구랑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잘 살 사람인데 제 남친한테부터 대를 끊으려고 혈안이 된 귀신과는 하필이면 상극이라고요. 보듬고 품어서 힘을 빼놔야 하는 한 맺힌 귀신인데 자꾸 싸우고 찢어놓으려고 하면 더 악에 받쳐서 저를 해야 할 거라면서요. 남친이 아니라 제가 죽을 거래요.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진짜 제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에 그냥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바로 택시 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근데 이것마저도 그 귀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름 끼쳤어요. 남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나 만나고 왔는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그거 다 헛소리라고. 우리 집에서 신내림 이런 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기 누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강제 입원까지 시킬 소견은 없다고 해서 못한 거고 대놓고 나랑 아버지한테 소방 맞아 한 맺힌 할머니 귀신이 붙었다 하는 게 미친 거지 뭐겠냐고. 그러면서 진작에 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 생겼을 거면 전 여친들은 다 죽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랑 사귀는 3년 동안 나쁜 일 생긴 거 있느냐,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아지고 나쁠 거 없지 않았느냐.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프로포즈 받던 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기념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빌라 주차장 기둥을 박았고, 남친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저는 갈비뼈에 골절까지는 아니고 멍이 가서 몇 주 치료 받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웬 꼬마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나 생각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꼬마가 사고 나는 거에 멈칫하더니 뛰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정말로 누나가 정신의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남친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절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친이 그날 바로 누나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연락 주셔서는 누나는 아예 이제 다른 지방에서 따로 살기로 했다며, 본인 신내림 받을 때 도와준 신시어머니라는 사람이랑 산다 했다고요.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간다고,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남친 누나가 신내림 받던 때부터 이제 이 집의 딸 누나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럭트는 말했고, 그저 낳아주신 은혜로 딸보다는 무당으로서 그 할머니 귀신 떼어놓고 가려고 남아있다 했대요.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볼 일 없이 사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는 아버지 가게로 오라고 하셨고, 갔더니 누나가 앉아있네요. 보자마자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에 집에 왔을 때 얘기하던 게 생각나서 이 동네 세차장 몇 군데 전화해봤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인데 아버지한테 귀신이니 죽니 사니 하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서 근처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헤어질 생각 없냐고 다시 묻길래, 진짜 날도 우중충해서 소름은 더 끼치고 없다고, 안 마주치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알겠다며 잘 살라고 기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진심인 듯한 그 표정이란 말투에 알겠다고,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잘 지내시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 죽은 귀신은 잡기니까 금방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하고 가는 겁니다. 대학 때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고 애정결핍 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지꺼인 양 떠들고 다니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줬다고 씩씩거리면서 깽판 나서 과에서 소외당하고 군대 가서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가 자살한 애가 있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역겹고 화나고, 저희 아버지 식차장까지 수수문에 찾아왔다는 게 무서워서 그 길로 그냥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재택근무 중인데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남친 누나의 저런 말들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들인가요? 아니면 대충 애들러 말하는 거에 제가 제 인생 가져다가 살을 붙여서 공룡처럼 키우고 있는 건가요? 이러다 제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남친이랑 결혼을 한 해 안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쓸게요. 28살 동갑 부부고 결혼 1년 차예요. 아이 없고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고요. 저희 친정은 오래전부터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땡땡년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타친 맛집이고 저희 집안 가업이에요.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 돕고 있고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이라 많이 바빠요. 남편은 결혼 후에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재취업해서 직장생활 시작한 지 2개월 남짓이에요. 격주마다 한 번씩 도시락 싸가서 점심을 먹는 날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준비해봤자 보는 제가 답답하고, 직장 사람들이 혹시라도 손가락질 할까봐 어차피 2주에 한 번이니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는데 아까 점심에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점심 먹으면서 회사 송년회 장소를 아직 못 정했다고, 다음 주 금요일이 송년회인데 저희 식당에서 송년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진 공짜로 해달라는 건 줄 모르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잘 대접해드릴 생각이었고, 제가 그러냐 몇 시 몇 명 예약하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8시 5명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공짜로 해줄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저도 장난으로 받아쳤더니, 아니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공짜로 해달라, 이미 회사 사람들한테 큰소리 다 쳐놨다고 억지 부리기 시전하시대요.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면서.
이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 하나 이해 못 해주냐며 참 고집 세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 섞어가면서 화내더라고요. 본인네 식구도 아니고 처갓집인데 우리 부모님 식당인데 당연히 저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안 그래도 연말엔 더 바쁜 거 알면서 혼자 결정하고 큰소리 치고 와서 해달라고 어찌 부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이상한 부분에서 억지 부리는 게 있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네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진짜 갈라서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유도리 없는 것인지 남편이 무례한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링크 보내주려 합니다. 추가. 2개월 신임이 무슨 송년회에 의견 내냐고 자작이라는 분 계셔서 추가하는데 스타트업 아무튼 신생회사라고 했고 다들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나이는 다 비슷하고 오너도 젊으니까 편하게 의견 제시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회사 설립한 지가 6개월 미만인 듯 싶어요. 아무튼 남편이 제일 늦게 입사했고 원래도 생색내는 거 좋아하니 잘 보이고 싶어서 저렇게 지른 것 같네요. 어딜 가든 처갓집 식당 앞세워서 자랑하는 게 특기입니다. 점심에 짧게 글 올리고 댓글 10개 미만이었을 때 더 들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이미 남편한테 링크 보내줬어요. 맨날 유도리 운운하면서 억지 부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여러 번이다 보니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빡빡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남편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싶어서 글 올렸던 게 화제가 됐네요. 바빠서 이제야 확인합니다. 지금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라 길게 남기지는 못하지만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가게로도 전화해서 저희 종업원 분들이 전화 받으시면 저 바꾸라고 난리고 열받았는지 퇴근하고 여기로 온다고 하는데 코뿔소처럼 씩씩대는 게 진짜 웃기네요. 이만 저녁 장사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후기 남길 일이 있다면 또 와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금요일에 퇴근 후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 했었고 제일 바쁜 시간대에 찾아와서는 저를 불러내 가게 앞에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했던 요구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구였으며 평소에도 우기거나 억지 부리는 것이 심해서 반복적으로 다투다 보니 마음이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갈라서자고 제가 선언했고 남편도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벼랑간 저에게 연락을 취해옵니다. 진짜 그렇게 고집 부릴 거냐는 식으로요. 이번에 내 길을 세워주면 나도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융통성 없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본인을 가장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냐며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옵니다. 저는 주말에도 일합니다. 주말은 더 바빠서 장문으로 보낸 카톡들에 제대로 답장도 안 했고 솔직히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았는지 또 가게로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알게 되셨죠. 부모님께서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시고 오히려 갈라서기를 원하셨으며 그 뜻을 남편에게도 내비추셨어요. 그 뒤로 남편이 태도를 돌변하여 미안하다고 사실은 비자금 때문에 그랬다. 제 생일이 1월인데 좋은 선물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사 측에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저희 가게를 언급했었고 모두들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해서 송년회 장소로 하자는 얘기가 오갔고요. 제가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예정이었으며 그 돈을 저희 남편에게 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자금 명목으로 돈 챙기려는 심산으로 저에게 공짜로 송년회를 하게 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50만원대 금액입니다. 꼴랑 50만원대 금액 꿀꺽하려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던 거였죠. 비자금을 위해서든 비자금이 핑계였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온갖 정이 떨어져서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부대끼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조금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땡땡이라는 닉네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남편이냐고 언급해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 말투랑 매우 흡사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맞는 것 같네요. 다만 5명인데 그냥 해주지 그러냐 이런 댓글은 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전 글에 5명이라고 적었던 것은 예를 들기 위함이었고 정확한 인원은 5명이 아니기 때문에 모쪼록 조언해주신 분들 또 한 번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추가, 자작 논란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첫 번째, 왜 5명이 집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5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가게는 코스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5명이라 해도 주류값 제외하고도 50만원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신데 저는 후기 작성하면서 애초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회사 측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썼습니다. 길게 설명하기 복잡해서 저렇게 작성했던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10명의 인원이 6만원 코스 요리를 택했고 그렇다면 60만원이 됩니다. 물론 주류값 제외입니다. 남편 본인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풍족하게 대접하겠다고 나서서 직원들 개개인 현금으로 각출 총 50만원 예정이었던 거고 이 회사가 왜 직원들이 송년회비를 걷어야 하는지 오너가 회식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저는 그런 자세한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첫 글부터 조언해주셨던 몇몇 고마운 분들께서 자작이 사실이냐고 댓글 달아주셔서 이렇게 글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글을 꾸며낸 게 절대 아닌데 믿지 못하시는 분들께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상엔 참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